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감리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치열한 공방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봅니다. 다음 주 24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5월 본회의에서는 만장일치 분위기를 깨고 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 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오늘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김성민입니다. 네, 오늘 주경리 5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오늘도 한 주 동안 있었던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함께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일어난 경제 얘기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주간경제 리포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총 2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먼저 분식회계 의혹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24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는 어제 감리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회사 측의 주장과 금융감독원의 주장을 비공개로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도 연관돼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추후 금융감독당국의 결정이 큰 파장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나 회계적 지식이 많이 필요로 되는 사안인데 사건 개요 좀 쉽게 정리해 주시죠, 고문님. 네, 지금 방금 말씀에 감리위원회 했는데요. 어저께 2시에 시작했거든요. 오후에. 예. 새벽 3시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쟁점이 많은지 그리고 어저께는 따로따로 불렀습니다. 예. 감리위원이 9명인데 그래서 양쪽의 쟁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시간을 가졌고요. 예. 다음번에는 대심. 그러니까 서로 대질 신문을 하는 대면을 하는 거죠. 대면을 하는데요.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1년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설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이 바이오 회사하고 공동으로 회사를 하나 이제 세우는데 그게 삼성바이오에피스입니다. 예. 여기는 바이오시밀러 약을 개발하고 상용하는 회사인데 예. 여기에 이제 지분을 공동으로 이제 지분을 갖게 됩니다. 예. 근데 여기 부분이 이제 어떻게 그 지분의 가치를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회사의 그러니까 모 회사의 가치, 자산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지분법에 의해서 종속회사냐 관계사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종속회사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회사, 지분을. 관계에서는 나랑 50% 미만의 지분을 갖고서 내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회사. 어떻게 나누느냐는 회계의 원칙에 대한 지금 싸움이 붙은 거죠. 근데 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넘어가니까 종속회사일 때는 장부 원가로 이 재무제표에 이거를 기재를 합니다. 근데 관계회사로 가면 시장가로 하는 거예요. 공정가라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4천억짜리 회사가 4조 5천억이 된 거예요. 이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당시에 굉장히 이제 특허가 끝나면서 이 엠브렐 레미케이드라는 약이 유럽하고 한국에서 판매 승인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갑자기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분식이다. 고의적으로 분식을 했다. 가치를 부풀렸다. 이런 것들이고 삼성 측 주장은 아니다. IFRS, International Finance Reporting Standard에 따라서 국제회계 원칙에 따라서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은 해야 된다. 그래서 치열하게 부닥쳤는데요. 하나 굉장히 여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거죠. 이 부분이 사실 작년에는 문제 없다고 금감원에서 이 정무위원회 가서 보고를 한 사항이에요. 정권이 바뀐 이후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지금 스탠스가 굉장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굉장히 교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지금 과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지금 뭐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는 쪽은 존속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분명히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나 높은 그런 사건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을 한번 보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상장 직전에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는 것인데요. 이게 국제 회계 기준에 어긋났었던 내용인가요? 그렇죠. 이제 뭐 이제 판단의 기준인데요. 예. KIFRS라는 그런 이제 한국에서 국제 회계 기준을 따르는데 예. 1110항에 따르면은 이제 콜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콜옵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으로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예.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젠이라는 같이 공동으로 투자했던 회사가 가질 수 있다. 아.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됐습니다. 예. 자, 근데 콜옵션은 어떻게 바이오젠이 갖고 있으면 50% 마이너스 1주까지 예. 살 수 있는 콜옵션이 있었던 거죠. 아, 예. 근데 이것을 만약에 허용을 한다면 그것은 개연성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회계에 분명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집어넣어라. 그러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제 1110항이 되고요. 예. B23이라는 조항에 가면은 그러나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또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지금 아주 쟁점의 논란이 되어 있는데요. 진짜 크게 보면은 쟁점이 세 개입니다. 예. 첫째, 바이오에피스라는 자회사의 가치를 예. 제대로 평가를 부풀리게 했느냐. 두 번째, 예.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콜옵션을 진짜 행사할 의지가 있었느냐. 예. 세 번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연계를 해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이것이 도움이 되도록 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아주 치열하게 지금 붙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채 양보 없이 지금 서로의 주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금융감독원이 불과 1년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2016년 2월 16일 날 정무위에 이제 이런 정무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때 진흥섬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가서 자기네들이 자체 감사해보고 또 감리를 해보니까 문제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게 2016년 2월 16일인데 예. 2017년 5월 1일 1년이 지난 후에는 분식회계다. 근데 이게요. 이제 과정을 쭉 보면은 예. 상장을 하려고 그러면 외부 감사인 회계법인에 와서 이거를 감사를 하고 3년치를 재무제표를 보잖아요. 예. 3일 회계법인이 2015년도에 해서 적정하다고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그래도 좀 한 번 더 보자. 그래서 금감원에서 외부 감사인을 지정해서 그때는 안진이 2016년도에 또 들어가서 또 예. 똑같은 사안을 봅니다. 그리고 3일에서 3일 회계법인에서 이 연결 재무제표가 잘 작성이 됐는가를 또 한번 하죠. 한국에 예. 이 회계라는 산업을 대표하는 3대 기관이 다 들어가서 봤어요. 예. 그래도 좀 이제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또 참여연대라든가 시민단체에서 분식회계일 수 있다 이런 고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16년대 금융감독원의 회계조사국에서 감리를 나갑니다. 아, 예. 거기다가 한국공인회계사 협회에다가 또 추가적인 감리를 또 줘요. 5번에 걸친 이런 감리 과정을 거쳤는데 다 적정하다고 했고요. 그것이 지금 1년이 지나고 나와서 지금은 분식회계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라는 건 신뢰성과 일관성이 생명인데 그렇죠. 이것이 지금 바뀌니까 예.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 있습니다. 예. 금감원이 이제 최종 결론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자체 조사 결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장에 혼란 불러왔다는 점도 지적이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지금 대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 조사 통보서가 가면요 굉장히 비공개로 합니다. 근데 예. 공개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바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총으로 하면 6위의 회사인데 예. 6조가 날아갑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투자자들이 뭐 당혹스럽죠.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적정하다고 의견을 낸 금융감독원에서 그렇죠. 1년이 지나자마자 아니다 그거는 이렇게 되니까 사실 그래서 투자자 개미 투자자도 한 100명이 지금 집단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금융감독원에서는 자기네들이 왜 그때는 적정했는지 지금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해명은 한 번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거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렇죠. 왜 아무리 과거 정부에서 잘못한 일이라도 금융감독원이라는 신뢰를 먹고 사는 기관이 이렇게 오락가락한, 사실은 진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심스러운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왜 그때는 적절하다고 했는지를 해명을 한 뒤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사전 통보도 비공개로 해야 되는데 공개로 했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맞는 방식이냐. 우리나라 전체의 주식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그래서 걱정이 많이 앞서는 사태라고 봅니다.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금감원인데 이게 참 씁쓸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감리위원회 열렸습니다. 이 결론 언제쯤 나게 될까요? 대우조선해양이라고 분식회계 때문에 이제 한번 큰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감리위원회가 3번 열렸고요. 예. 감리위원회 상위 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도 3번 정도 열렸습니다. 이제 감리위원회라는 건 뭐냐면 이 감사 보고서가 잘 됐는지, 예. 또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사들이 가서 적정한 행동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감리하는데요. 감리위원회가 왜 주냐면 여기서 제재의 수준을 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거래 정지냐, 상장 폐지냐, 예, 뭐 이런 예. 것들을 정하고서 그것을 위에다가 증권선물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요. 거기서 결정이 나면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조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1년의 이제 과정을 걸리는데,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달 초중에 열리는데 그거에 예. 맞출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그렇죠. 시장에 혼란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지는 않겠느냐, 이런 전망입니다만은 워낙 쟁점이 너무나 붙어 있어 갖고요. 굉장히 어려웁니다. 예. 네. 얼른 좀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든지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상장 폐지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상장 폐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이라던가.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자기 자산의 예.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분식회가 있으면 상장 폐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자본이 잠식되든가 상장 폐지는 14가지가 있는데, 예. 자, 일단은 거래 정지를 시키고 15일 동안 시킨 사이에 그 상장 폐지를 할 건가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상장 폐지까지 갈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뭐 이런데 예. 지금은 뭐 5대5로 보고요. 예.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5대5로 보는데, 오늘 굉장히 뭐 또 새로운 사실이 하나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매시각 다릅니다. 바이오젠에서 예. 아까 말씀드린 콜옵션, 예.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지금 그것을 통보를 했고요. 오늘이죠. 오늘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쟁점에서 콜옵션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이 지금 또 다른 방향으로 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진짜 뭐 한편의 드라마를 본다고 그렇네요. 할 때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논쟁이 치열하게 붙어서 조금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예. 조금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해서 최근 엘리엇이 중재 요청서 제출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도 또 영향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이제 시계열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2015년 9월 달에 합병 이제 완전히 완료가 되죠. 예. 근데 2015년 12월 달이 돼야지만 예. 이것이 뭐 결산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시점이 다르다는 게 삼성의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니 합병은 9월 달에 됐고 우리 회계기준 변경은 12월에 했는데 예. 이건 시계열로 안 맞다. 시점의 차이가 있다. 네, 근데 금융감독은 아니다. 벌써 시장에서 다 알았다. 예. 바이오시밀러가 이렇게 미국하고 유럽에서 지금 판매 승인이 나면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됐고, 예. 그리고 플러스해서 예. 합병의 당위성을 추후에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한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붙어 있는데, 만약에 분식회계가 있어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져서 예. 1대 0.35가 나왔다고 판단이 되면 예. 엘리엇은 그 지금 ISD 국가 투자자 분쟁에서 예. 굉장히 좋은 자료를 갖는 거죠. 우위를 점하겠죠. 우위를 점하는 예. 거죠. 네. 앞으로 이 감리위원회가 또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진행 상황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큰 파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24일에 5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고용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자세한 금통위 본회의 전망 오늘 한번 짚어봅니다. 통상 본회의 약 일주일 전부터는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들을 지금까지는 좀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언에 나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24일 날이면 17일부터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17일 날 바로 직전에 새로운 금융통화위원 신임 통화위원이 이제 취임식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거기서 앵커가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그 바로 또 한 주 전에는요 필리핀에 가서 한중일 그 경제 또 중앙은행 총재들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다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 가서는 금리를 올려야 될 때는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요. 메시지가 지금 두 개가 완전히 하나는 비둘기파 하나는 매파 이런 식으로 가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과연 미국이 6월달 자기네 FOMC 회의 때 금리를 올릴 것인가. 그래서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16명의 전문가들이 뭐 서베이를 해보니까 12명이 5월 중에는 금리는 올리지 않고 대신 소수 의견이 나올 수가 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그 금통위원이요 굉장히 매파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비둘기파, 매파, 그다음에 중도파가 굉장히 숫자가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매파가 숫자적으로는 우리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숫자적으로 매파가 한 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나올 것이다. 그리고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지 6월 달 이 미국의 그런 결정에 반응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3번 올린다고 그럴 걸 4번 올린다고 지금 다들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혼합적으로 혼재되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지금 다른 때보다는 굉장히 뭐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5월달 회의가 됐습니다. 다소 좀 혼란에 쌓여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또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었는데 5월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소수 의견이 제시가 될 걸로 보였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5월에 소수 의견, 10월 금리 인상 시나리오 이거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치 한번 맞습니다. 일단 5월은요.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인데 근데 제 뭐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당국에서 이제 경제 상황이 좀 나쁘다는 인식들을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김광두 위원장도 경제가 너무 나쁘다. 또 이주열 총재도 지금 뭐 이 악화가 되고 있다. 고용 지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 하고 심지어 김동연 부총리도 경제 지표가 좀 나빠진 거에 대해서 지금 시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경제가 나빠지면 금리는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소수 의견이 나오면 되게 다음번 회의 때 올립니다. 근데 그런 소수 의견이 나올지 지금 미국과 이 미국에서 갖고 있는 이 경제 상황, 한국이 지니고 있는 경제 상황이 지금 뭐 동조화가 아니고 좀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했을 때 이런 5월, 7월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좀 수정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대안으로는 그러면 11월 소위 말하는 이제 추경도 해서 좀 효과도 나고 등등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최저임금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하반기인 11월 경에 금리 인상에 대한 또 결정적인 회의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 지금 대안으로
굉장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좀 정리가 되는 하반기에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한국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아직 화제화가 안 됐지만 신흥국발 금융위기에 대해서 예. 굉장히들 많이 걱정을 하세요. 예. 그렇다면 신흥국의 금융위기가 오면은 우리나라가 금리를 안 올리고 있으면요, 소위 말하는 달러들은 빠져나가겠죠. 왜냐하면 외국에서 뭐 하는 것보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본국에 근데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뭐 신흥국의 금융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예. 나오고 있거든요. 벌써 아르헨티나가 IMF 구제금융을 했고요.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떤 그 식으로 이것이 움직여질 것이냐, 과연 펀더멘털이 우리가 더 안전할 것이냐, 그리고 통화 스와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등등의 예.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금리 인상 분명히 미국과의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는 다 하지만 그렇죠. 시기적인 부분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변수들이 지금 많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예.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다소 혼란스러운 반응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고객님?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가면은 가장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그렇죠. 그다음에 환율. 그러니까 금리란 게 돈의 가격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돈이 뭐 비싸지면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남은 또 국채 뭐 등등의 많은 분인데요. 예. 금리 인상이 가장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런 주변국에 하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렇죠. 실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좋으면은 이런 금리 인상이 아무리 파도가 높더라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기업들이 진짜 아주 잘 자기네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조금 눈에 띄는 것보다는 좀 적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재정을 너무 많이 쓰는 부분들이 지금 눈에 띄기 때문에 일단 재정이 많이 시중에 풀리면 예. 돈이 많아지니까 돈이 많아지면은 돈의 가치,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등등 이게 소위 말하는 정책이 한 방향으로 쭉 가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금리 인상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을 전체 큰 그림으로 그려서 조망하면서 대한민국이란 큰 이 선박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른 속도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떠한 조치도 지금 예.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기대해 보는 건 하여튼 선거가 끝나면 예. 좀 더 차분하게 모여서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은 총재가 작심 발언 내놓으면서 다소 혼란스럽고 예상이 어려워진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통위 본회의 주목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 총 2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먼저 분식회계 의혹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24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1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른 소식들을 들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